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석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중대형 세단 그랜저인데요. 그 중에서 연비 효율성을 앞세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구동 방식인데요. 그랜저에는 2.4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가진 최고 출력은 159마력, 거기에 전기 모터가 가진 힘을 내연기관으로 환산하면 최고 출력 50마력 정도의 힘을 분출해 주는데요. 그로 인해 시스템 합산 최고 출력은 대략 한 200마력 정도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가진 출력만 놓고 보자면 차급 대비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 부족함을 전기 모터가 보완해주며 일상주행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도 출력에 대한 별다른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충전된 배터리 양만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일상 도심 주행에 있어서는 EV 모드, 엔진은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만을 이용해서 주행이 이루어지는데요. EV 모드에서는 엔진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 소모 없이 거동이 이루어지는 뛰어난 연비 효율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보다 정숙하게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이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정속 주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엔진 회전수를 고정시켜 놓고 주행이 이루어질 때 가장 뛰어난 연비 효율성을 보여준다고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EV 모드가 적극 활용되는 도심 정체 구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연비 효율성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상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연비 효율성 위주로 편하게 주행을 하다가 순간적인 가속이 필요하거나 더 많은 출력을 요할 때는 바로 엔진을 키게 되고 전기 모터와 함께 구동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로 인해서 엔진만 사용을 할 때, 전기 모터만 사용을 할 때, 그리고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 과정을 주행 상황 내내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주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 있어서는 이 과정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주는데요. 더 뉴 그랜저에 탑재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주행하는 데 있어서 딱히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꽤 괜찮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은 그랜저 IG로 변화하면서 전반적인 하체 세팅이 조금은 더 타이트해진, 그러니까 젊어진 그랜저로 변화를 했었는데요. 단 하이브리드 모델만은 그랜저다운 좀 여유로운 넉넉한 승차감 세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6세대 그랜저 중에선 하이브리드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모델이기도 했는데요. 더 뉴 그랜저에서도 일상주행 그리고 패밀리 세단으로 활용을 하기에 좀 더 적합한 편안한 승차감이 이어진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더불어서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중간 트림 이상부터는 전면과 1열뿐만 아니라 2열까지도 이중 차압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다 정숙하게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편안하면서도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연출해 주는데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직결감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는 무난한 세팅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무게감도 어느 정도는 가벼운 편이라서 큰 힘 들이지 않고 조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 주행에 조금 더 적합한 핸들 조향 세팅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브레이크 제동력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배터리를 충전하는 회생제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약간 안 밟힌 듯한 느낌을 주고 중후반에는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 뉴 그랜저에 적용된 브레이크 시스템은 그 이질감을 최소화시켜준 세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주행하듯이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을 해도 딱히 이질감이나 초반에 좀 안 밟히는 느낌 없이 꽤 솔직한 브레이크 제동력이 이어지는 부분은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이외에 주행할 때 전방 시야라든지 측면에 잡히는 사각지대라든지 룸밀러를 통해 보이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는 답답함이 없는 꽤 열린 시야를 제공해주는 부분도 적지 않은 덩치를 가진 이 녀석을 주행함에 있어 좀 더 운전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은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린 3.3 가솔린 모델하고 별반 다름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 차량이 3.3 가솔린 모델이고 왼쪽에 자리한 차량이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디테일에 좀 차이가 보이는 부분은 하이브리드하고 가솔린하고 디자인이 다른 게 아니라 두 개의 차량의 트림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3 가솔린 모델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변화하면서 캘리그래피란 최상위 트림을 추가를 해주는데요. 그 트림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중간 정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적 생김새 디자인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와 일반 가솔린 모델이 차이는 없지만 트림별로는 조금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캘리그래피 모델을 보면 이 범퍼 하단 쪽이 크롬 마감으로 된 장식이 하나 더 덧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격자무늬 들어간 부분도 크롬 장식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준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그냥 블랙 컬러로 마감을 해줬고, 이 크롬 장식 들어가는 부분도 캘리그래피는 무광 처리해주고 익스클루시브는 유광 처리해서 좀 더 반짝거리는 범퍼 하단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범퍼 측면부에 위치한 에어 인테이크, 공기가 들어가는 이 흡입구도 익스클루시브는 그냥 플라스틱 느낌 나는 블랙 컬러 장식이 더해져 있고, 그리고 캘리그래피 모델은 범퍼 하단에 넣어줬던 것처럼 크롬 마감을 통해서 조금 더 멋을 부려놓은 장식들이 추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는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 별반 다름을 두지 않은 동일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디자인적으로는 동일한데 기능적으로 좀 차이를 둔 부분은,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이 그릴 안쪽으로 주행을 할 때 알아서 플랩이 열고 닫히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릴 안쪽을 보면 이렇게 열고 닫히는 플랩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 상황에 맞춰서 배터리를 식혀주거나 할 때는 플랩이 열려서 식혀주게 되고, 필요가 없을 때는 에어 플랩이 자동으로 닫혀서 공기 저항을 좀 더 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에서도 두 모델이 별반 다름을 두진 않았는데요. 단 휠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해주면서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일반 가솔린 모델에 구분을 지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에는 공기 저항을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17인치 크기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는 넥센사의 엠프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3.3 가솔린 모델에는 캘리그래피 트림 전용 신규 추가된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19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어는 미셸린사의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외적 생김새에 대해서 하이브리드하고 가솔린의 구분을 지어준 부분은 이 휠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에서도 별반 다름은 없습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 모두 동일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요. 이전에 IG 때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하이브리드라고 레터링도 하나 더 추가를 해줬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더 뉴 그랜저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 배지가 사라지고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도 캘리그래피랑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트림별로 좀 디테일에 차이를 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머플러 쪽 들어가는 TV, 익스클루시브는 이렇게 그냥 중간에 구분 지는 거 없이 하나로 이루어진, 그래갖고 양쪽으로 된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캘리그래피 모델은 중간에 바를 하나 더 대줘서 실제로는 듀얼 머플러지만 쿼드 머플러처럼 보일 수 있는 장식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더 뉴 그랜저는 모델별 외적 디자인은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트림별로 디테일을 좀 달리해준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캘리그래피 최상위 모델을 선택을 하면 동일한 구성을 갖출 수 있고, 단 하나 차이를 둔 부분은 휠 디자인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구분시켜 놓은 외적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도 마찬가지로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단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중앙 디스플레이에 그 하이브리드 관련 주행 정보를 볼 수 있는 메뉴가 하나 더 추가돼서 연비라든지 전기 모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행 관련할 때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해 주는지, 에너지 흐름도를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관련 정보창이 하나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계기판에도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래픽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린 3.3 가솔린 모델은 왼쪽에는 속도 게이지가 자리하고 오른쪽에는
엔진 회전 RPM 게이지가 자리했던 거에 반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RPM 게이지를 대신해서 하이브리드 관련 주행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래픽으로 변화를 주었고요. 거기에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봤던 그 에너지 흐름도를 계기판 중앙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정보가 추가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터치로 조작하는 이 디스플레이에 드라이브 온이라는 이 기능 버튼이 하나 더 추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공조기, 그러니까 히터나 에어컨이 나올 때 운전석에만 그 바람이 나오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혼자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보조석이나 뒷자리는 공조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전석만 공조기로 활성화시켜서 연비 효율성을 조금 더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승했던 가솔린 모델하고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스티어링 휠 핸들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형태나 구성은 신형 소나타에 적용됐던 4스포크 형태의 핸들이 적용된 건 동일한데 3.3 가솔린 모델은 옆에 사이드 쪽은 타공 가죽을 넣어줘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을 좀 더 살려준 구성을 보여줬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전체를 다 같은 가죽으로 감싸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소나타에 적용됐던 것보다는 가죽의 질감이 조금 더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핸들을 잡았을 때 미끄러운 가죽 재질도 아니라서 좀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스티어링 휠 핸들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외에는 먼저 보여드린 3.3 가솔린 모델과 다름은 없는데요. 이번 더 뉴 그랜저에는 꽤 재밌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핸들에 있는 이 말하는 표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음성 지원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이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이렇게 말로 음성으로 창문을 열 수가 있고요. 창문 닫아줘. 운전석 창문을 닫습니다. 여는 것뿐만 아니라 닫는 것까지 이렇게 음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운전석뿐만 아니라 보조석 그리고 2열 창문까지 다 음성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창문 다 열어줘. 전체 창문을 엽니다. 실내 모든 창문을 한 번에 다 열 수도 있고 모든 창문 닫아줘. 전체 창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열고 닫는 걸 음성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마련된 버튼 이용해서 바로바로 조작도 할 수 있지만 주행 시에는 버튼만 눌러주고 음성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다 안전한 주행에 좀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문 열고 닫는 것뿐만 아니라 핸들 열선 켜줘. 핸들 열선을 켭니다. 핸들 열선도 킬 수 있고 1열 시트는 열선하고 통풍 모두 음성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기능 조작뿐만 아니라 영화 추천해줘. 최근 인기 영화는 백두산, 천문, 하늘에 묻는다, 시동, 미드웨이, 겨울왕국이에요. 이렇게 카카오 아이랑 연동을 해서 뉴스라든지 날씨, 생활 정보들을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도 음성 명령 기능은 적용이 됐었지만 그때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할 때 주로 사용했다고 하면 현재 더 뉴 그랜저에 반영된 음성 명령 기능은 좀 더 영역을 확장시켜서 활용의 빈도를 높여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공조기를 터치로 조작할 수 있고 공기청정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에 야간에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모드 조명을 비롯해서 주행 영상을 기록해주는 빌트인 캠 기능까지 현재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을 이번 더 뉴 그랜저에 다 탑재시켜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각각 12.3인치 크기를 가진 와이드한 스크린이 전자식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에 자리를 하면서 보다 더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연출해주고 있는 부분도 괜찮고, 수평, 가로 형태로 그려줘서 실내가 조금 더 넓어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실내 구성에 있어서는
꽤 근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더 뉴 그랜저로 변화하면서 꽤 만족도 높은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2열 운전석은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그리고 보조석은 조금 더 뒤로 밀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그러니까 그랜저 IG 때도 실내 거주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이 생기지 않는 꽤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줬는데, 더 뉴 그랜저에서는 휠 베이스, 그러니까 실내 공간을 조금 더 키워주면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도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트의 자방의 길이는 조금은 짧게 느껴지긴 하는데, 또 등받이 각도는 꽤 누워있는 편이라서 시트에 착자를 했을 때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1열과 동일하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감싸줘서 손길이 이렇게 닿았을 때 꽤 기분 좋은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2열에도 별도 에어벤트 마련이 되어 있고, 중앙 팔걸이 내리게 되면 오디오 조작할 수 있는 구성하고, 수동 조작 방식이긴 하지만 2열 사이드 커튼, 그리고 2열 시트의 열선은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2열에서도 좀 더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도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내 공간이라든지 편의 사양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만사항이 생기지 않는 꽤 만족스러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는 엠블럼 요 위쪽을 눌러주게 되면 오픈되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적재 공간은 먼저 보여드렸던 3.3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하이브리드 관련 배터리라든지 부분들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높이가 올라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깊이감도 꽤 넉넉한 편이고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딱히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닫을 때는 버튼 눌러주면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기능이 향상된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를 강변북로니까 80km 설정을 해놓게 되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 핸들 모양된 이 버튼을 눌러주면 계기판에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더 뉴 그랜저에 탑재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다시 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HDA 기능이 이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강변북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때도 활성화되는 기능이 확장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이전에는 속도가 60km 이상에서만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하면, 이번 더 뉴 그랜저에 반영된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다서가 반복되는 일상 도심 주행에서도 보다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탑재된 부분은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 변화된 요소 중 긍정적인 부분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단 먼저 시승했던 3.3 가솔린 모델하고 동일하게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이 다소 예민하게 세팅된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핸들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간혹 핸들을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고, 또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핸들을 잡아달라는 시간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자주 이렇게 알림을 띄우는 편이라 보다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메시지를 띄워주는 건 좋지만 조금 유연하게 세팅을 바꿔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깜빡이를 넣으면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계기판에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깜빡이를 넣으면 좌측 화면이,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 우측 화면이 계기판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데요.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카메라의 화각이 훨씬 넓기 때문에 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주면서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후측방 모니터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530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7.8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434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96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3.3 가솔린에 이어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부분 변경을 통해 변화를 준 더 뉴 그랜저 만나봤는데요. 2019년 올해 마지막 시승차이자 새해를 함께 맞이하는 차량이기도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꽤 의미 있는 녀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때쯤이면 2020년이 되어 있을 테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레드 RPMTV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도 보다 다양한 자동차 이야기들로 채워나갈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K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